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자,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꽤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눈에 띕니다. SBS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가 35.4%, 국민의힘 윤 후보가 33.3% 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와 버린 거예요. 자, 심상정 후보 3.5, 안철수 후보 3.1. 근데 안철수의 사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정치하면서 인상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정말 순둥순둥한 이런 이미지였는데 표독스러운 이미지가 생겨버렸네요. 얼굴이 정말 안 좋게 변했습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철수를 보면서 그런 확신이 더 드네요. 예전에 한선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방송을 할 때 정말 순하고 서글서글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하더니 인상이 완전히 이상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곱게 늙으려면요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단일화가 쉽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일단 짜장과 찰스의 단일화를 생각해 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찰스 형님께서 이 단일화가 까다롭기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심상정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안철수가 찔끔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측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당선 가능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가 45.5, 국민의힘 짜장 43.8, 심상정 0.3, 안철수 0.6.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당선 가능성 질문에서는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심상정 지지자가 이 후보의 당선을 더 높게 평가를 했고 안철수 지지자들은 윤짜장의 당선을 더 높게 평가를 했다는 의미가 되네요. 자, 지역별 지지도입니다. 서울에서 윤짜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인천 경기 39.2 대 34.6, 대전 충청 세종 35.4 대 32.5, 광주 전라 69 대 7.8, 대구 경북 17.2 대 52.4, 부울경 30.7 대 36.2, 강원 제주 16.3 대 33.9. 자, 이걸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누굴 더 지지하는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지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론조사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 이제 선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었고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도층 지지도예요. 이걸 뽑아봤더니 11월 말에 비해서 이 후보는 껑충 뛰었고 윤짜장은 내리막이에요. 이 데이터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유권자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해석하는 중도층은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고 조중동, 지상파, 종편 뉴스에 의존하는 분들, 정보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취합하는 분들을 중도층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건건 시청자들은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돌아다니고 열린공감TV의 보도도 보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도 보고 조중동 이외의 다른 언론들, 작은 언론사지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들 찾아가서 보고 이런 분들이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스스로 찾아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대로 신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층을 저는 중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종편에서 얼마나 편향적인 보도를 했습니까? 이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대장동부터 엄청난 맹공을 퍼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게 엄청나게 고무적인 데이터라는 겁니다.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줄리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중도층을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민심을 듣고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갔는데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걸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건 그 지역 바닥 민심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지 대세 여론이 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리 한방은 YTN에서부터 출발해서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 다뤄주고 있죠. 확실히 메이저 언론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줄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정도급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념 성향별 지지도입니다. 보수는 11.4 대 67.1, 중도 35 대 28.4, 진보 69.4 대 4.5. 여기서도 중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진보라 그래서 진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원래 보수가 얘네들이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 보수가 아니에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진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좀 억울하다. 보통 다른 나라들의 보수를 보면요, 민족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주국방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족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줘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그냥 한번 망해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나라가 망해야 된다. 미국이 들어와야 된다. 미국이 통치해야 된다. 일본이 통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 취급을 못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니 저 같은 사람이 진보가 되는 겁니다. 떠밀려서. 저는 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연령별 지지도입니다. 20대 18.5, 19.6, 30대 37.4, 23.9, 40대 55.8, 19.0, 50대 42.1, 36.7, 60대 27대 53. 제가 40대라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일단 60대 이상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죠.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18세에서 29세까지. 사실 저기를 하나로 묶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10대와 20대 초반, 20대 후반 다 다르거든요. 아무튼 저쪽을 보면 미세하게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도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연령별 지지도 양쪽을 합쳐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는 40% 정도가 나오고 30대는 60%가 좀 안 나오죠. 40대는 70%가 나옵니다. 50대는 더 나오고 60대 비슷하게 나옵니다. 4, 5, 60대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사람을 결정을 지은 상태다. 하지만 20대, 30대들은 하는 거 봐서 누굴 찍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청년 세대가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대 이상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청년 세대들을 타겟으로 봐야 한다. 저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매우 칭찬해주고 싶은 건요, 선거 참여율이 매우 높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저희 40대거든요. 우리가 20대 때 있잖아요. 이때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들이 지금의 20대들을 뭐라고 하는 건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20대들, 30대들은요.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들이 선거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유권자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분석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SBS의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양 후보 모두 악재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 문제, 윤 짜장은 부인 문제, 장모 문제, 물론 본인 문제도 지금 드러나고 있기는 하죠. 자,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저런 악재가 터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후보는 깔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과하는 게 맞죠.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용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윤 짜장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과를 하면 돼요.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봤을 땐 화가 나죠. 그리고 이 윤 짜장에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겸임교수 채용 관련 거짓 경력, 이게 문제가 되자 관행을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수사를 지휘했던 윤 짜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민양처럼 모든 걸 털면 전국의 어마어마한 입시생들이 전부 다 범법자가 될 겁니다. 관행을 들여다봐라, 이 말을 윤 짜장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내로남불의 끝판왕 윤 짜장이다, 이런 이미지가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짜장은 술 좀 그만 마셔야 돼요. 강원도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그냥 나와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거기서 권선동이 안딸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할 수는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술을 줄이든지 끊든지 해야죠. 그걸 못한다니까? 그냥 식사 자리에 안주거리가 나오면 반주를 못 참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보다 더해 정말. 적당히 좀 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의 아들건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깔끔하게 사과한 게 주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돼. 이걸 아는 전국의 부모님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 후보의 아들은 이걸 간과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앞으로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